안녕하세요. 최다은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이 사건은 조금 특별한 게 뭐냐면 강제추행 전과가 있었어요. 동종 전과가 있었는데 또 강제추행을 했다. 근데 심지어 이번 케이스는 뭐냐면 강제추행의 피해자, 이번 사건의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2명이나 됐었어요. 이제 병원에서 간호사를 추행한 그런 건이었는데 여기에서 의뢰인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. 한 명을 추행한 건 맞다. 근데 다른 한 명은 내가 도저히 병원에서 이렇게 막 몸을 막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없다 보니까 추행을 할 수가 없었다. 라고 말이죠. 그러니까 일부 무죄 주장을 한 거였는데요. 어찌됐든 상황이 이렇게 됐고 피해자가 둘 다 같은 병원의 간호사였기 때문에 병원 측과 연락을 하면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. 그 병원 소속 간호사들도 일이 커지기를 원하지 않는다. 합의하고 좀 넘어가기를 원한다. 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측에서도 할 수 있으면은 최대한 합의하겠다. 라고 얘기를 해서요. 첫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서 바로 합의 얘기를 전달을 했습니다. 수사관을 통해서 합의 의사를 전달을 했는데 수사관이 피해자 측이 계속 연락을 안 받는다고 해서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다라고 몇 달 만에 사건을 송치를 해버렸고요. 검찰에 가자마자 저희가 의견서를 제출했어요. 형사조정 절차로 진행을 해서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출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죠. 그러는데 검찰에서 딱히 연락이 없었고 저희가 검찰에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했는데 결국 그 피해자 대리인으로 그 병원에 소속된 사내 변호사가 선정이 돼 있는 것을 저희가 알았고 선임이 돼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 변호사님 통해서 합의를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2명과 동시에 합의가 됐죠. 그래서 2명과 합의가 됐다. 최대한 선처를 좀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해서 사건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전과도 있는 데다가 이번엔 또 피해자가 2명이고 심지어 1명에 대해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. 그런 사안이었기 때문에 결과를 꼭 좋게 전망할 수는 없었어요.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. 성범죄의 경우에는 약식으로 하는 경우는 요새는 없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해봅시다 라고 해서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어요. 그러면서 신신당부했죠.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성범죄 전과가 많다. 그러면은 앞으로 내가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고 이런 일을 한 번씩 할 때마다 변호사 선임 비용에다가 합의금에다가 얼마나 경제적인 손실도 많아요. 그쵸?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해서는 안 되겠다. 그렇게 정리했던 사건이었습니다.